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피엔 반도체 종목 분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익 시스템 알아봤고요. 그리고 라운텍을 알아봤죠. 오늘 마지막으로 사피엔 반도체를 끝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시리즈는 일단락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AR 글라스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OLED 관련주를 우리가 이 세 종목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알아보는 사피엔 반도체는 그 디스플레이 중에서 마이크로 LED 쪽에 속한 영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데, 물론 관련 기술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회사가 왜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 중심에 마이크로 LED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로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서두에 지금 AR 글라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안경테가 열리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간 부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DDIC라고 하는 사피엔 반도체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일종의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만드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디스플레이가 엘코스가 있고 올레도스가 있고 레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알아보는 사피엔 반도체는 이 마지막 이 레도스 영역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도스 쪽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신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DDI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이게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AR 글라스 시장에 이 엘코스 대비 레도스가 갖고 있는 차별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DDIC예요. 이 반도체 회로에서 이제 일종의 전기 신호를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AR 글라스를 착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DDIC가 전기 신호를 제어를 하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되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굉장히 작죠. 이게 손톱 크기만큼 작다고 했잖아요. 안경테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로 확대하는 이런 기술이 바로 이 AR 글라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회사 영상을 통해서 간단한 기술을 좀 봤으니까 이제 개요를 좀 살펴보자면, 현재 지금 사피엔 반도체의 주가는 7월 23일 지금 수요일 12시 58분 장중입니다. 주가의 변동은 좀 있긴 한데, 네, 오늘 시장 현황을 보시면요, 코스피는 강보합이고요, 이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보면 더 처참하죠. 네, 코스닥은 상승하는 종목은 504개, 하락하는 종목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서, 자, 오늘 알아보는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시가총액은 여전히 2,400억 원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 수는 820만 주 정도 되고요. 52주 최고가가 최근에 나온 가격이죠. 3750원. 최저가는 9270원인데 이미 바닥을 다지고 이미 지금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이신 이명희 대표이사가 30.86%, 굉장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고, 대략 한 300만 주가 넘잖아요. 300만 주 정도가 이 주요 주주들의 지분인데, 이 300만 주를 빼면 지금 발행된 주식수가 8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2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 시점에서 이제 재물을 좀 보시면요, 현재 시점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매출액의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어떤 힌트를 잡기가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 마이너스 폭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 4분기에는 좀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 1분기 때 여전히 다시 예전의 그 영업 적자폭을 다시 가져오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지는, 이것을 봤을 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뭐 양호하고요, 당좌비율 유보율도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얘가 기대감만으로 왜 이렇게 오르는가라고 봤을 때 실적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봤었던 이 실적에서는 그 단서를 찾기가 어렵지만 수주받은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네, 먼저 사피엔 반도체의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기술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쭉 나와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엘코스, 올레도스, 레도스에 대한 기술 용어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사피엔 반도체의 주요 사업 영역이 DDI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약자는 이제 이렇게 쓰고요. 내용을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상에 수많은 화소에 전기적 신호를 공급하여 다양한 색과 휘도는 밝기입니다. 색과 밝기를 구현하도록 하는 구동 반도체를 총칭한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가리키는 화면들 보고 계시죠? 이 화면들에 여러 가지 텍스트가 나오고 이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의 이런 표시들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보시는 색상들, 글씨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세요? 못 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씨와 색깔을 보는 게 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전환해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이미지로서 읽게 해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자,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에요. DDIC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사피엔 반도체가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자, 그냥 우리가 익숙한 화면이지만 이걸 만약에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봐도 여기 지금 픽셀이 보이시죠? 픽셀이 이렇게 도트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관찰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촘촘하게 지금 박혀있기 때문에 RGB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자, 이 세 가지 색상이 이 안에 우리가 보는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확대를 해볼까요? 네, 확대를 해보면 똑같은 연두색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픽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트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흔히 그냥 쉽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마이크로화된 미세한 장치들이 내장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주황색을 보시잖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레드, 그린, 블루 자, 이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주황색을 만들었을까요? 서로 전기 신호를 조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쪽 색깔을 더 많이 구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컴퓨팅을 얘가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 DDIC가 하는 거죠. 굉장히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바로 사피엔 반도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을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제품별 매출 비중을 이제 나타내는 표인데 올해 1분기 매출에 보시면 비슷비슷한 매출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칩셋 쪽입니다. 그리고 CMOS 백플레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라운텍에서 백플레인 설명을 드렸죠. 제가 웨이퍼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 CMOS의 마지막 S가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도체인데 어떤 반도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자, 그 반도체가 바로 CMOS예요. 저도 기술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해드리긴 어렵지만 대략적인 의미가 그러하다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시면 사업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전공자가 되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형 사이니지. 우리가 이제 지하철 통로나 이렇게 빌딩에 보면 대형 전광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그걸 흔히 우리가 사이니지라고 하는데 그런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용 에이젝 반도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엔진용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LED, 레도스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 CMOS 백플레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형 사이니지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 영역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관통하는 이 회사의 키워드는 마이크로 LED 쪽입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사업 분야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지금 나오죠. 네, 스몰 디스플레이 사업과 라지 디스플레이 사업 영역으로 나뉜다. 근데 스몰 디스플레이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크로 LED, 레도스가 나오죠. 그래서 레도스 쪽을 겨냥한 CMOS 백플레인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 OLED가 아니에요.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 LED입니다.
렐코스도 아니고 마이크로 LED, 레도스 쪽 사업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DDIC가 바로 이 CMOS 백플레인을 기반으로 설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쓰는 이 AR 글라스에 이 기술이 내재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 대형 디스플레이 안에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한 표인데,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점점 박혀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 LED입니다. 마이크로 LED가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이 마이크로 LED를 확대를 하면 여기에 레드, 그린, 블루가 다 촘촘히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MPD라고 나와요. 자, 이 MPD가 뭐냐면 마이크로 픽셀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전기 신호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너는 어떤 색상을 구현을 해라. 너는 여기서 어떤 색상을 구현을 해라. 자, 이것을 드라이버가 다 계산을 해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LED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이 MPD라고 하는 이 드라이버죠. DDIC도 일종의 드라이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핵심 기술을 사피엔 반도체가 사업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올해 5월 23일에 나온 뉴스인데, 제목을 좀 보시면요, AI 시대 킬러 디바이스로 AR 글라스, 이거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피엔 반도체가 마이크로 OLED 기술력을 재조명 받고 있다. 그 좀 이상하죠? 마이크로 OLED 기술력을 재조명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계속 살펴봤지만 이 회사는 마이크로 OLED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도 이게 헛갈리는 거예요. 뉴스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걸 틀렸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틀리면 안 되겠지만 이게 기자도 헛갈릴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동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마이크로 OLED와 마이크로 LED는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다시 반복드리지만 올레도스가 아니라 레도스 영역입니다. 언론사 기자도 헛갈릴 만큼 엘코스, 올레도스, 레도스가 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자, 여기에는 엘코스가 없지만 이거 LED 아닙니다. 이거 LCD입니다. 자, LCD를 엘코스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OLED는 우리가 올레도스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 LED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레도스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엘코스는 LCD 기반이에요. LCD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BLU라고 하는 백라이트 유닛이 빛을 쏴주면 이 컬러 필터를 통해서 이 색깔이 구현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LCD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 항상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검은색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빛이 나오고 이 색상에서 검은색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번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검은색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뿌연 그런 현상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OLED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자체 발광 유기물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증착을 해야 되고, 이거를 증착하는 장비가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각각의 색상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검은색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데는 LCD 대비 OLED가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을 해주는데, 단점을 굳이 뽑자면 이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양산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LED는 도대체 뭐냐? 여기가 지금 LED 영역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사피엔 반도체가 지금 LED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LED를 보시면 OLED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자체 발광이 일단은 안 됩니다. 자, 얘는 한 개 한 개가 자체 발광을 할 수는 없지만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BLU를 내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BLU가 장착이 돼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이 틀리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광은 아니지만 자체 발광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모노 단위로 구현을 해놓은 게 바로 LED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광등 예전에 사용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형광등 사용한 세대가 없죠. 기존의 형광등을 다 LED 등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형광등에서 LED로 바꿨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바꾸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전기세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LED로 가르셨을 거고, 두 번째는 밝기죠. 우리가 아까 휘도라고 얘기했죠.
밝기가 형광등 대비 더 좋다. 이 두 가지 장점을 보십시오. 전기세는 주는데 밝기는 더 좋아진다. 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적인 교체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한번 교체를 하면 전기세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LED를 교체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관련주들도 그런 주가 상승을 가져갔던 걸로 저도 얼핏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LED의 특징이 여기서 나온 게 전기 소모가 적고 밝기가 좋다. 그래서 이 LED가 AR 글라스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세화된 디바이스 안에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져가고 있고, 밝기라는 건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불 꺼놓고 핸드폰을 보시면 밝기를 미세하게 작게 하더라도 보는데 지장이 없죠. 심지어 밝기를 최소로 해놔도 글씨를 읽고 이미지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밝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낮에 핸드폰을 갖고 나오시면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밝기를 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AR 글라스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어두운 곳에서 사용합니까? 아니죠. 밝은 대낮에 충분히 이 디스플레이가 보일 수 있는 밝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밝기 면에 있어서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LED가 당연히 AR 글라스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R 글라스의 특화된 디스플레이로서 엘코스도 물론 가성비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레도스라고 그러죠. 이 마이크로 LED가 부각을 받는 이 기술적인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레도스, 올레도스, 엘코스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을 더 말씀을 드리면 이 LED가 작아지면 미니 LED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니 LED가 더 작아지면 마이크로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LED와 미니 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기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더 크고 작은가에 따라서 마이크로, 미니, 그냥 LED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 마이크로 LED는 이 1인치를 우리가 한 2.54cm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디스플레이 요 대각선 길이를 1인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센치로 따지면 2.54cm 정도 되는데 이 2.54cm 안에 한 10,000개 가까이 되는 5,000개에서 10,000개 가까이 되는 픽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굉장히 미세한 이 마이크로 LED를 촘촘히 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공수가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력 소모도 적고 휘도도 상당히 좋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특징을 구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냐? 실적도 안 좋았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이 뉴스 두 개를 통해서 찾아보는데, 자, 먼저 자, 올해 5월 2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일본의 회사와 41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일본 회사와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시모스 백플레인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41억 원 규모인데 요게 수주가 내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규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매출액 대비 52%,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매출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최근 6월 30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메타, 애플, AR 글라스 붐에 마이크로 LED 특급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레도스 구조의 마이크로 LED와 미니 LED 디스플레이 구동에 최적화된 DDIC 여기서 나오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반도체를 전문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다. 마이크로 LED는 각 픽셀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 소자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기존 LCD나 OLED 대비 높은 휘도, 밝기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색감, 긴 수명,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을 한다. 특히 레도스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에 LED를 형성하는 기술로 이게 온 실리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글라스 유리기판 대비 미세한 패턴 구현과 빠른 전자 이동 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고주사율, 높은 응답 속도 등 AR 글라스에 요구되는 핵심 성능을 만족시킨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레이벤 안에 들어가는 메타의 AR 글라스에 레도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엘코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가격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도 그걸 설명을 해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3세대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엘코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2027년 그 이후에 오라이언 프로젝트로 알려진 풀스펙 AR 글라스에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메타의 기술은 퀘스트 때도 그렇고요. 일단은 보급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게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엘코스를 써서 일단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쿠팡을 쓸 때 낮은 구독료로 경험을 하다가 지금은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독료가 올라가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엘코스로 3, 40만 원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스펙으로 나오는 그들의 필살기, 자, 이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높은 성능을 자랑을 하는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글라스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구글도 젠틀몬스터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출시가 예정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피엔 반도체도 여기를 타겟하고 있는데 시기가 다른 거죠. 지금 메타의 레이벤 3세대는 엘코스를 쓰고 있지만 사피엔 반도체의 이 마이크로 LED, 레도스 기술은 2027년을 겨냥하고 있는 이 메타의 오라이언 프로젝트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술이 진화하고 생태계가 진화할 때 자, 어디가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엘코스겠습니까? 마이크로 LED겠습니까? 당연히 마이크로 LED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온텍과 사피엔 반도체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사피엔 반도체가 더 고부가 가치 밸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나온 수주 공시를 좀 보시면요. 여기 최근에 나온 수주 공시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정정 공시긴 한데 네, 요거는 확정 계약 금액이 46억 6천만 원 정도고요. 네, 시모스 백플레인 쪽으로 매출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5월 15일에 나온 수주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모스 백플레인입니다. 이거 41억이면 아까 우리가 기사로 봤었던 그 일본 기업과 어느 기업인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빅테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소니일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빅테크 기업에 41억 원, 기존 매출의 52%가량 해당되는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뉴스로 확인했었고요. 네, 조금 더 보시면 네, 여기서도 공급 계약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47억이었는데 이게 95억으로 늘어났어요. 계약 종료일도 이렇게 연장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소재의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근데 미주 지역인 건 확실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테슬라도 있고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아니겠죠. 애플, 구글, 메타 아니면 뭐 그 중에 어느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메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타를 통해서 아마 이게 매출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오라이언 이 프로젝트 안에서 마이크로 LED가 이제 2027년에는 채택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매출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라고 시장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애플이어도 좋고 구글이어도 좋잖아요. 일단은 캘리포니아 소재의 미국 빅테크 기업 쪽으로 기존의 매출이 더 연장이 되면서 늘어났고요. 95억의 매출이 나왔다라는 건 기존 매출액 대비 거의 300%가량 해당되는 매출이 나온 겁니다. 이거 수주잔고로 이미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거 시점의 매출로는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이 수주 내용으로 봤을 땐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참신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염두에 봐야 되는 내용은 지금 이러한 수주가 단순히 어떤 소형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의 빅테크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주가가 이렇게 오르나요? 갑자기 10%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주가가 막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라운텍도 지금 소폭 반응하고 있고요. 사피엔 반도체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 주가가 강세다. 구글이 삼성전자 손잡고 XR 시장 재참전을 전격 선언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삼성이 구글과 함께 이 XR 기기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라는 소식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오늘도 여전히 부각을 받는 내용이고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인가라는 시장의 선택은 여전히 사피엔 반도체를 선택을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의 흐름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손실을 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느냐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 과거 시점에 보시면 2024년 2월 20일에 59,000원을 찍은 뒤로 9,200원대까지 빠졌었습니다. 바닥을 딛고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메타버스가 다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차트를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는 수급의 이 차별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놈은 더 가고 빠지는 애들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꿈틀꿈틀 되고 있기는 한데, 특별히 XR, 그중에서도 AR 글라스 시장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인 선익 시스템이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보는 사피엔 반도체가 삼성의 이런 뉴스를 토대로 더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자면 과거 이 시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의미를 둘 수 있는 시점이 이때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 고점 돌파가 있었고, 이때도 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뚫지 못했습니다. 계속 주가가 빠졌고요. 아래 박스를 그려가다가 최근에 거래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상승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보이시죠? 여기가 기존에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흐름이 저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 지금 박스를 갑자기 급격하게 이탈하는 흐름들이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빠지더라도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 박스 상단을 눌림목대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 이런 흐름들을 잘 포착을 하시고, 사피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라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뚫었는데 이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매수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섹터가 메타버스고, 메타버스는 변동폭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익 시스템은 그런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고, 라운텍과 사피엔 반도체는 비교적 좀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폭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장주가 흐름이 가장 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장은 사피엔 반도체다라고 여전히 시장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요. 출시가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피엔 반도체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시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 동그라미 텐선비 그 로고 있죠? 그거 눌러주십시오. 그거 누르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텐선비 나민텍이 늘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 시리즈는 여기서 일단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